반갑습니다, 여러분. 야, 이거 아침에 수업 찍고 있는 거라서 빨리 수업 찍고 좀 조회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스피드 있게 좀 수업을 찍을 테니까, 선생님 얘기 잘 들어. 요번 수업은 교과서 70페이지, 71페이지, 이제 챕터 3지, 1930년대, 40년대, 이제 그 일제 통치 방식과 우리의 이제 민족운동 그 흐름 똑같이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했고 그다음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저항했느냐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마지막 30년대와 45년 광복 때까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야. 근데 이때 어떻게 일본이 통치하고 또 경제 수탈 방식은 어떤 걸 썼는지는 예전에 사실은 이 일제시대 처음 시작할 때 선생님이 다 했어. 기억해보면 그때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이런 식으로 비교해가지고 얘기 다 했었단 말이야. 기억날 거야. 그래서 1910년대는 무단 통치, 헌병경찰 통치면 경제수탈 방식에서는 토지조사 사업이고 1920년대는 통치 방식에서 소위 문화통치, 실상은 일제 7.18을 양성하기 위한 민족분열 통치였다면 경제수탈에서는 산미증식계획이라고 설명을 했었고, 기억을 떠올려보면 마지막에 선생님 30년대 일본의 통치 방식은 뭐였다? 민족 말살 통치였고 그 경제수탈 방식은 병참 기지화 정책이었다 하고 그때 다 사실 설명했어. 기억해보면 그 이야기가 1970페이지하고 71페이지에 나눠서 나오고 있는 건데 또 여름방학도 지났고 오랜만에 하는 이야기니까 다시 선생님이 조금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71, 72페이지 묶어서 아마 2타임 정도에 나눠서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끊기게 될지 한번 수업하면서 보자고. 오케이. 야, 일단 지금 얘기한 것처럼 1930년대 일제의 있을까? 30년대 일제의 통치 방식은 민족 말살 통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단어 그대로야. 30년대 가면 일본이 아예 우리 민족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영어로 우리의 정체성을 아예 지워버리려고 그래. 그래서 선생님 이게 그러면 초기 10년대 무단 통치하고 무슨 차이?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때도 막 우리 역사 금지, 일본어 사용, 조선어 사용 금지, 완벽하게 일본인으로 개선시키려고 그러는데 1910년대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고 수업할 때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1910년대 무단 통치는 한국인과 조선인의 차이를 인정한 다음에 한국인은 조선인의 지배를 받아야 돼.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돼. 조선인은 이제 그런 이제 민족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무시하는 거였다면 30년대 이 민족 말살 통치는 아예 조선인, 한국인 이런 이제 정체성 자체를 지워버리는 거야. 그냥 같은 일본인인 개념 얘네들 얘기로는 같은 일본인이다. 그러니까 전쟁에 같이 동원돼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강요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민족 말살 통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흐름에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을 하고 일본도 그 이후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1910년대 후반부터 20년대에 걸쳐서 상당히 선진국으로 강국으로 발전을 한다고 했었잖아. 이렇게 세계 경제가 돌아가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뻥 터지면서 세계 경제가 한 번에 주저앉아버려. 이게 1929년 대공황인데 이 대공황은 나중에 한번 수업할 그 기회가 있을 거야. 선생님 1, 2차 세계대전 겨울쯤에 한번 정리를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공황이라는 건 이 당시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를 지탱하고 끌고 가고 있는 게 미국 경제였는데 미국 경제가 너무 이제 생산을 증가시키다 보니까 어쨌든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 미국 경제가 1929년 10월 어느 날 눈 떴더니 그냥 무너져 버리기 시작한 거야. 망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다 휘청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각자 나라들이 다 알아서 먹고 살 방법을 찾아야 돼. 이 대공황 이후에.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땅이 워낙에 넓고 사람도 많고 개발 안 된 곳도 많으니까 자기네 나라를 개발하면서 억지로 경제를 끌어올려. 막 미시시피강 개발 계획, 중간에 고속도로 만들고 이런 거 하면서 일부러 이제 국가가 경제를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미국은 그렇게 이제 버텨내는 거고,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는 아직 이제 영국은 인도를, 프랑스는 이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이제 식민지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식민지 경제를 수탈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 블록 경제라고 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영국은 인도 빨아먹고 사는 거야. 이 경제 어려움 시기에. 프랑스는 베트남, 라오스 빨아먹고 사는 거고.
이렇게 해서 버티는 건데 이도저도 안 되는 나라들이 있어. 대표적으로 어디냐면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 특히 이제 우리는 일본과 관련돼 있으면 일본 같은 나라는 경제가 막 20년대 막 발전하기 시작했지만 이렇게 안정화된 게 있었던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은 이 경제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기로 한 거냐? 일본 군대가 막 쿠데타를 일으키고 젊은 장교들이 막 정치인들 암살하고 막 그러면서 국가 전체를 다 누가 장악할 거야? 군이 장악할 거야. 그러면서 군대가 이 경제 위기를 뭘로 이겨내겠다?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다른 나라를 이제 침략해서 전쟁을 통해 가지고 무기를 생산을 하고 뭐 거기에 이제 다른 나라 자원 뺏어오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경제로 그 전쟁으로 경제를 돌리겠다는 이제 플랜을 갖게 된 거지. 그런 나라가 이제 독일, 일본 같은 나라. 그래서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좀 그 이유를 정리를 한번 해볼까? 이 대공황 이후에 일본에서 군대가 모든 이제 정치를 장악한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군국주의라고 불러. 군국주의. 일본에서 군국주의가 대두가 되고 전쟁을 통해서 경제를 극복하려고. 그래서 얘네가 이제 대륙 침략을 시작을 하는 거지. 간단히 얘기하면.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식민지가 됐으니까 우리 바로 위에 어디야? 만주지, 만주. 그치? 만주 사변을 일으켜. 만주 침략을 한 거야. 이게 1931년일 거야.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여기에서 전쟁을 뭐 어느 정도 또 성과를 보니까 이제 완벽하게 대륙 본토인 중국 중심부로 치고 돌아가지. 그래서 1937년에 뭐가 벌어져? 중일 전쟁이 벌어져. 중일전쟁. 그리고 결정적 계기. 이렇게 중일전쟁 일으키고 나서는 얘네가 이제 뭐 동남아시아 뭐 이쪽으로 계속 전쟁을 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서 일본이 계속 전쟁 벌이는 거에 누가 태클을 걸기 시작하니까? 미국이 태클을 걸기 시작하니까 이제 세계 최강국 미국을 상대로도 1941년 12월 알지 얘기는 미국의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있는 하와이의 진주만 섬을 공격하는 진주만 기지를 이제 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 미국하고의 본격적인 전쟁에 들어가게 됐다. 그치? 이게 태평양 전쟁.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전쟁을 일본이 일으키면서 이제 경제를 돌리기 시작하는데 이러고 나니까 자기들만 가지고는 이 전쟁을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그치? 일본이 이제 일본 인구만 가지고는 이거를 이제 버텨내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조선에 있는 조선인들, 우리들 말이야. 우리들도 지네들처럼 전쟁에 막 끌어내야 되는데, 아니, 이 아이덴티티가 다르잖아. 일본인, 조선인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지배를 받고, 억압받고 있고, 언젠간 독립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면, 얘네가 우리를 무기를 주고 전쟁에 끌어내기가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얘네가 아예, 우리를 요즘으로 치면 세뇌, 가스라이팅이라 그래야 되나? 요즘은 그 단어가 더 유명한가? 우리를 아예 세뇌시켜서 우리 민족 스스로를 조선인이 아닌 뭘로 인식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일본인으로 인식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모든 이 정신 개조를 뭘로 시키려고, 일본인으로 시키려고 우리 민족에 대한 민족성 말살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 자체도 이제 1920년대 일본이 경제 성장하고 여유가 좀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 얘기했었잖아. 뭐 문화 통치라 그래가지고 뭐 우리 신문도 뭐 신문, 뭐 정치, 뭐 집회 이런 거 다 자유롭게 좀 풀어줬었잖아. 그치? 근데 30년대 그게 가능하겠어? 모두 거의 그냥 모두 금지라고 보면 돼. 1930년대 흐름에서는 뭐 우리 글 사용 금지, 우리 언어 사용 금지, 그다음에 뭐 우리 역사 금지, 뭐 이런 거 다 금지야. 그다음 뭐 정치 활동 금지, 뭐 출판이라든가 뭐 인쇄, 신문사 뭐 이런 거 다 철폐하고 다 금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분위기가. 이해되지? 그러면서 얘네가 우리를 이제 그러니까 이 시대를 상징하는 단어를 좀 쓰려고 하는데 얘네가 이제 우리를 민족 말살하기 위해서 썼던 단어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선일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네 내국, 자기네 일본하고 조선은 하나래.
원래 하나였대. 막 이런 얘기 꺼내서 막 정신교육 하는 거야. 원래 일본과 조선은 하나였다. 두 개가 아니었다. 이 연장선에서 이런 것도 강조해. 일성동조론. 일본과 조선은 조상이 동일하대. 뭐 자기네 조상신하고 우리 단군신하고 남매였다. 막 이런 개소리지. 뭐 이런 개소리들도 막 해제끼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예 일본 천황에게 충성스러운 이제 신하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강력한 한국 신민화 정책을 필요해. 한국 신민화 정책. 야 여기서 황국은 천황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 천황. 천황의 국가의 신화된 백성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충성으로 어려서부터 일본 천황을 진짜 이 왕으로 황제로 모셔가지고 일본 천황을 위해 내가 대신 죽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지? 그래서 뭐 황국신민화 대표적인 게 거기 교과서 그 71페이지 위에 나오는 어린이들에게 황국신민서사. 나는 자랑스러운 대일본 제국 황제 뭐 신하입니다 어쩌고 막 이런 이제 황국신민서사 같은 거 암송해가지고 아침마다 달달달달 뭐 이렇게 외워가지고 시험 보게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아예 얘네들 학교 다니는 이름도 원래는 소학교였는데 어린애들 소학교였는데 학교 이름도 뭘로 바뀌어? 국민학교로 바꾸게 돼. 국민. 여기서 이제 국민이 무슨 뜻이냐면 이거의 줄임말이야. 한국신민의 줄임말이야. 한국신민. 여기서 국민 따가지고 국민학교라는 표현들 쓰게 되고 이거 꽤 오래 썼지. 이때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광복한 이후에도 선생님 어렸을 때까지 썼었어. 나는 학교 이름이 국민학교였으니까 다닐 때. 이거 김영삼 대통령 때 95년도 1995년 이후에 그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라고 일제 그 잔재 청산하는 그래서 예전에 그 얘기했었잖아. 조선 총독부 건물 막 폭탄 설치가 날려버리고 막 이런 거 했었다고.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이 국민학교에서 이름이 뭘로 바뀐 거야? 지금 초등학교로 바뀐 거지. 그치? 어쨌든 이 국민학교라는 어원이 이 일제 말기에 이 황국 신민에서 온 거다. 뭐 그렇게 생각을 좀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강요해. 국민학교 썼었고 신사참배. 신사가 뭐냐면은 이 일본의 토속 종교가 있어. 신도라고 해가지고 그 좀 일본에만 믿는 종교인데 잡신교야. 뭐 신이 뭐 한 8,9천 명은 사람은 아니고 8,9천 명 한 만 개 그것도 하여튼 개라 그래. 만 개쯤 돼 신이. 그러니까 이게 뭐 지역 신들 모시고 이런 이제 사당이야 사당.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절 같은 그런 이제 사당. 자기네 토속 종교 신도에 그 신사를 우리나라에 곳곳에 신사를 만들고 그 신사에다 참배라는 건 뭐 절을 하게끔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본 조상신에게 절을 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강요하는 거지 신사 참배, 그지? 이거 지금도 일본은 신사 참배 문제가 좀 많지. 일본은 지금도 이 토속 종교를 많이 믿으니까 신사 참배 관련해서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 잠깐 또 얘기하고 지나가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신사 참배를 이 당시에 이제 강요했었고, 그 다음에 궁성요배 같은 것도 강요해. 궁성요배 뭐냐면 일본 천황이 살고 있는 궁성 방향으로 하루에 한 번씩 절을 하게 하는 거예요. 뭐 이슬람 교도들 절하듯이 그런 식으로 일본 천황 살고 있는 그 천황 그 궁전 방향으로 하루에 한 번씩 뭐 절하게 하는. 그러니까 민족 정체성을 막 암살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거 국민학교도 뭐 사용하게 하고 신사 참배 강요하고 궁성요배 강요하고. 그 다음 막 그런 것도 있잖아. 뭐 민족정기. 이거 교과서에는 잘 안 나오는데 민족정기를 막 끊는다. 조선인의 정기를 끊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막 명산, 지리산, 천왕봉, 뭐 백두산 뭐 이런 데 있잖아. 백두산 천지 뭐 이런 민족의 뭐 백두대간 뭐 소백산맥 이런 데다가 중요한 길 골짜기에다가 막 쇠말뚝 같은 거 박아가지고 뭐 민족정기를 뭐 끊는다 이런 행위도 하고 막 그랬어. 사실 이거는 사실 정확한 기록에는 없는데 뭐 그게 뭐 나라에서 한 거 아니다, 개인이 한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증거가 많이 있잖아. 지금 그 뭐 우리나라 중요한 곳에서 뭐 쇠말뚝 뽑아낸 게 막 그 뉴스 같은 데 나오고 막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게 나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일제 말기에 얼마나 이 광란의 시기였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시기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거지. 그러면서 이것도 강요하는 거야. 창시개념. 이거 들어본 적 있나? 뭐냐면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황인환, 김석봉, 뭐뭐 해가지고 우리 이제 이름들이 있잖아. 이 이름들을 일본식으로 바꿔서 갖도록 하는 거지.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하는 거지. 한문으로 쓰면 우리는 이름이 세 자잖아. 한문으로 쓰면 민족성이 성이 한 자고 이름이 두 자고 보통 이런 패턴이잖아. 일본은 네 자라고 한문으로 쓰면 성이 두 자, 이름이 두 자 그런 식이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문으로 쓰면 그 임진왜란 일으킨 애 있지. 걔가 한문으로 쓰면 풍신수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풍신이 성이고 수길이 이름이거든. 그러니까 이 일본식 이름을 만들어서 쓰게끔 1940년대 이후에는 엄청나게 막 강요하는. 그래서 막 일본 이름으로 안 바꾸면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뭐 배급도 안 주고 뭐 전반적인 사회생활 자체를 하지를 못하게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이제 흐름들이 계속 이어져 간다라고 보면 된다. 오케이? 이해됐나? 그러니까 요 시기를 민족말살 통치의 시기가 왜 시작됐는지 좀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민족말살 통치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봅시다. 조회하는 중에.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거 3학년 8반 우리 반이 이제 제일 먼저 들을 것 같은데, 조회하기 직전에 지금 조회하기 직전에 그 선생님 이거 아침 좀 더 빨리 왔었어야 되는데 듣고 있는 거야. 열심히 들어. 오랜만에 우리 반 와가지고 우리 반은 되게 점점 늘어. 그냥 더 늘어버렸어? 아니, 나중에 니네 오면 청소 좀 해야지. 대청소. 어쨌든 뭐 요런 식의 이제 흐름이 있었다는 거 기억을 하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 민족 말살 통치가 1930년대와 45년 광복 때까지 이루어진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민족 말살 통치는 그 1930년 바로 이렇게 시작되느냐?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1930년대를 봤을 때 이건 좀 1930년대 역사 흐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그러면 이게 뭐 1930년이고 이게 이제 1940년이다. 이렇게 보면 이 1930년대 분위기 있잖아. 이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 부정을 하고 얘네가 이제 우리를 완전 전쟁에 동원해 나려는 이제 그 전쟁에 쉽게 얘기하면 뭐 물건처럼 생각을 하는 거지. 국가 전체를, 사람 전체를. 근데 이런 분위기가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한다면 민족 말살 통치의 분위기가 30년에서 바로 시작된 건 아니야. 이 30년대 초반에는 그냥 20년대 분위기가 쓱 지나가다가 언제 결정적으로 이 중일전쟁이 일어난 이후, 이제 중일전쟁이 일어난 이후부터는 이제 뭔가 국가가 여유가 없어졌어. 조선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특히나 이제 일본이 여유가 없어졌어. 그래서 1937년, 1938년 이 언저리부터를 1930년대로 보는 거야. 요 30년대 초반은 뭐의 분위기가 연장이 되는 거다. 1920년대의 분위기가 연장해 가는 거고, 요 1937년, 38년 요 상황부터를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1930년대 민족말살 통치의 시대다라고 좀 구별을 하고 있어야 된다. 알겠니? 이거를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민족말살 통치 시기 그럼 1930년, 31년 이때는 아니야. 알겠어? 요거를 조금 구별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돼. 민족말살 통치라고 이야기하는 1930년대 분위기는 언제? 중일전쟁이 일어난 1937년, 38년 그 언저리쯤. 그때부터는 이제 민족말살 통치 시기로 들어간 걸로 본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민족말살 통치 시기에 나오는 게 어떤 것들인지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뭐 우리말, 우리 언어, 우리 역사 사용 금지, 그다음 뭐 내선일체, 일선동처럼 한국시민화정책, 한국시민서사 안동강요, 뭐 국민학교 신사참배, 공성유배, 창씨개명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1930년대 후반에 민족말살 통치 시기의 분위기라는 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이 민족말살 통치는 일본이 어떻게 하려고 이제 2차 세계대전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전쟁에 우리 민족을 강력하게 동원해 나려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세대교육, 아예 민족 개조 교육, 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우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바리?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서 71페이지에 민족말살 통치까지 하나 끊고, 다음 수업에 선생님이 병참기지화 정책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을 한 번에 같이 갈게. 알겠지? 요것도 시험에 시대별로 구분해서 뭐 어느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구별할 수 있는지 요것도 시험에 낼 수 있어. 오케이 바리? 이해됐지? 다음 시간에 요거 이어서 계속 가자. 오케이? 다음 시간에.